KBS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는 8분 MG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들 가지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 또 재미있는 내용들 제가 이미 봤습니다. 일단은 제 얘기인가 보네요. 1인 가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만족도는 높지만 위급한 상황 땐 곤란하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네, 우선 이제 서울 시내 전체 가구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은 1인 가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2000년에는 16.3%, 2010년에는 24.4%였는데요. 계속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20년엔 34.9%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미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인 48.9%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는 3년 전 조사 때보다 13%나 증가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들에게 1인 가구의 장점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유로운 생활, 그리고 혼자만의 여가를 보낼 수 있다는 응답이 30%가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또 직업이나 학업에 몰두할 수 있음, 또 가족 부양 부담이 없음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좀 곤란하고 힘든 점으로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그리고 식사 해결 곤란, 또 여가 문화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순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중 외로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좀 높게 나왔어요. 답변한 비율이 62%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가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1인 가구가 이제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세울 때도 1인 가구를 굉장히 좀 유념해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3월 중순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파봤을 때 1인 가구 그쵸. 네. 입장으로서 상당히 서럽고 상당히 좀 혼자 있는 게 좀 두렵고 이러다 내가 그냥 좀 더 잘못되더라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좀 겁도 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만족도 높지만 위급 상황 땐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입 전형 때는 내신보다 수능 반영을 좀 높이자. 사실 수능 비중을 교육 당국도 점점점 늘려가겠다, 뭐 40% 이상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긴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신이냐 수능이냐 진짜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좀 오래된 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입시제도 자체는 계속 이제 수능보다 내신의 비중을 높였다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이제 수능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수능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99년에는 수능 만점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최고 인기였던 H.O.T를 좋아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H.O.T가 뭐냐라고 반문을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수능 만점자는 이제 방송사들이 앞다퉈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수능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내신 등의 학생부 비중이 좀 커지면서 예전보다는 수능의 비중, 또 수능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 입시 전형에서 이 고등학교 내신보다 수능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그동안 좀 크면서 일부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시험 성적보다는 일명 부모 찬스와 같은 좀 부작용 사례들도 나오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바뀐 것으로 좀 분석이 되는데요. 이에 출처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수능을 택한 응답자가 보시는 것처럼 30.9%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5.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10년 전에는 수능보다는 내신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1위를 차지했던 고교 내신은 13.9%로 10년 만에 20%포인트 넘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던 10년 전과 비교해 다시 내신보다는 수능을 봐야 한다라는 걸로 여론이 뒤바뀐 건데요.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환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음. 오는 7월이면 10년 단위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는 만큼 좀 교육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김민지 기자가 얘기한 거 기억나네요. 저도 그 수능 만점 기억나시나요? 보다 HOT를 모른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던 그 인터뷰 기억나고 또 이제 네. 내신 이런 게 저도 뭐 수능 100% 입장이었는데 부모의 어떤 네. 그 뭐 어떤 영향도 많이 받는 부분도 일부 있긴 해요. 내신도. 그런데 이제 뭐 수능이라고 사교육이 또 그렇지 않지도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앞을 내다보는 또 교육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여론조사 내용이 또 반영이 또 잘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분 또 이것도 괜히 또 말씀을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머스크가 일본 변화 없으면 결국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또 이제 센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8일 올린 트위터 글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본 인구가 195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어떤 기사를 인용한 트윗에 대해서 출생률이 사망률을 앞지르도록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일본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는 세계의 큰 손실이다라는 답글을 달았는데요. 이 같은 트윗에 이제 일부 일본인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소식을 접한 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한국의 상황이 더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음. 반응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불과 0.8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이게 1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2018년 OECD 국가 중에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34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0.81명보다는 좀 확연히 많죠. 그래서 아직은 일본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양호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속도가 일본보다 3배나 더 빠르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을 한 만큼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가끔씩 좀 성급한 발언 때문에 좀 구설에 오르기도 하는데 뭐 전혀 뭐 근거 없을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너무 또 단언해서 얘기하니까 좀 "오 그래?"라고 또 관심을 또 끄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군요. 50대 익명으로 카이스트에 300억 대 재산을 또 기부하셨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소식은 좀 훈훈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0 대의 한 젊은 독지가가 카이스트에 3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동산을 익명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300억 원 상당의 건물 3채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부자는 이름도 생년월일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저 자신의 나이가 50 대라는 점만 알렸다고 합니다. 건물 등기 이전을 위해서 카이스트 발전재단 관계자랑 만날 때도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런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이제 기부금 약정식 행사를 열거나 카이스트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는데 이것도 모두 좀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큰 돈에 대한 책임을 카이스트에 떠넘기게 돼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며 이제는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50대 기부자가 이 기부처로 카이스트를 결정하게 된 건 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300억 원 이상을 카이스트에 기부한 고액 기부자 중에서는 최연소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거액의 기부는 좀 아무래도 좀 고령에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직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할 나이인 50대의 나이에 이런 큰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흔치 않은 결단을 내리신 건데요. 카이스트는 이 기부자가 이미 소외계층과 좀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카이스트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이 300억 원의 기부금을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과 의과학 분야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이수영 회장님이신가요? 그 방송에도 요즘에 자주 네. 나오시는 그분도 카이스트에 700억 넘는 기부를 또 하셨었는데 이분은 이수영 회장님은 이제 80대인가 그러시죠? 고령이신데 네. 50대 분이 익명으로 300억에 달하는 재산을 또 이렇게 기부를 하신 것만큼 또 카이스트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좋은 기부 문화가 이어지는 만큼 또 카이스트에서도 아주 발전적인 소식들 많이 전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8분 MG 김민지 기자랑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